공부할 마음이 있는 놈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아예 챕터 제목도 적나라하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습관을 쌓으면 좋아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제 공부에 대한 마음을 이제 잡았으면 공부를 스타트하면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몸에 이렇게 익힐 때까지 뭔가 습관화 될 때까지 쭉 꾸준히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저자분께서 공부할 마음이 있는 놈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아예 챕터 제목도 적나라하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습관을 쌓으면 좋아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첫 번째 습관은 일단 자세입니다. 자세. 수직으로 꼿꼿하게 앉는다. 네. 지금 자세가 다들 제가 좀 기우뚱하죠? 네. 공부 못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저도 학창 시절에 이렇게 봐왔잖아요. 네. 보면 이렇게 자세가 되게 신기하게 꼿꼿해요. 어떻게 저렇게 앉지? 너 허리 안 아프니? 그러면 자기는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구부정하고 거북목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부터가 좀 바르게 서야 또 몸의 피로도도 덜하고 정신도 좀 바르게 잡히는 거 봐요. 네. 이게 대부분 이게 진짜 집중 못하는 애들 거의 100%일 것 같아요. 자세가 삐딱해요. 집중 못하는 애들이. 예. 뭐 이렇게 대충 학생들 뭐 척추 측망증이 그런 것들 이렇게 그 척추가 이렇게 혀야 되는데 이렇게 S자로 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네. 삐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뭔가 하기가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지랑 무관하게 힘이 들어요. 몸이 맞아요. 안 따라주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자세가 좀 안 좋으니까 늘 이렇게 목이 아프고 네. 또 허리 좀 아래쪽에 막 통증이 좀 느껴지거든요. 조금만 앉아 있으면. 지금도 사실은 살짝 이렇게 목이 뻐근한 느낌이 한 1시간 넘게 있으니까. 그건 뭐 나도 비슷한 경험인데 살이 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하. 자세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하. 네. 2021년도엔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자세를 바르게 하라. 첫 번째 습관. 네. 네. 네, 습관 두 번째.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요즘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이렇게 무선 이어폰 같은 걸 귀에 꽂고 공부를 많이 하나 네.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 때는 그렇게 막 귀에 뭔가를 꽂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기계가 잘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냥 거의 계속 귀처럼 꽂고 사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음악이 나오면은 글 같은 거 못 읽잖아요, 제대로. 그런 것들 한 가지만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요즘 이제 그 애들이 요새 멀티미디어 세대라 그래서 그쵸. 저희 때는 이게 진짜 거의 철칙 같은 거였었는데 수학은 음악 들으면서 푸는 게 잘 풀린다라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오히려 그런 잡음들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더 잘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화이트 소음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예, 진짜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국어라든지 진짜 글의 좀 독해 능력을 그렇게 파악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몰입하는 게 많은데 수학처럼 그냥 냅다 풀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예,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리듬감이 있으면서 푸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대 간 학생들의 얘기예요. 그래요? 네, 뭐 어쨌든 국어나 어떤 지문을 읽기에는 가사랑 되게 섞여서 들리거나 또 리듬에 막 뭐 머리가 되게 혼란스러우니까 저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음악 들으면서 못 읽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당연히 네.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뭐 국어, 영어 뭐 이런 건 당연히 음악 들으면서 안 했고 저도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좀 들으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점수는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근데 시험 기간에 막 가족들이 TV 연속극 보고 있으면 거기에 너무 귀가 커지는 거예요. 막 네네.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세를 막 떨었어요. 그래서 막 그 TV에다가 입으로 씌워 넣어버리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막 그러고 또 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엉덩이가 너무너무 계속 엉덩이 일어나는 거여서 이런 저한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묶었어요, 저를. 왜 압박 붕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무슨 교련 시간인가? 실과 시간에 있는 거 있어요. 그걸로 몸을 묶었어요. 교련. 그래서 교련 아니고 교련 아빠시 되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누군가.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의자에 묶어도 그런 경우 되게 중요한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왜냐면은
앉아가지고 네. 자꾸 나가고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맞아요. 그냥 엄마 나 좀 묶어주세요. 그런 친구들 꽤 많아요. 제 생각보다. 의지가 있네요. 그래. 그래도 한 5줄로 묶고 막 줄넘기로 묶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진짜 영화 보면 고문하는 장면이죠. 아, 솔직히. 진짜요? 근데 공부 잘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10화는 네, 애들. 네. 그 있잖아요. 이 제목도 그거 아니었어요? 공부할 마음이 있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놈들은 그래요. 진짜. 그 놈이었어 내가. 어떻게 이어폰 끼 꽂고 노래 듣다가 갑자기 묶는 것까지 갔지?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습관. 네. 겉모양이 아닌 알맹이에 집중하라. 네. 여기서 이제 노트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지나치게 꼼꼼한 노트 정리 또는 지나치게 허술한 노트 정리는 안 좋다. 네. 저는 여기 보면서 좀 제가 생각났던 게 그 노량진에 이제 급행열차 타고 재수 시절에 그때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제 노트를 이렇게 항상 정리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꼼꼼하게 정리를 했었어요. 진짜. 근데 노트 정리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썼는지. 그러니까 이게 참 대표적인 알맹이 없는 정리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노트 정리하는데 너무 심혈을 기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효과 없다. 그렇죠. 근데 그런 막 문구 매니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걸로 막 예쁘게 색 막 이렇게 해갖고 네. 심지어 제 노트 빌려간 애들이 나보다 공부를 더 그래, 잘, 맞아, 성적이 맞아. 더 잘 나와. 맞아. 아 이거 뭐지? 예, 공부의 재질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인쇄해서 팔아야지. 그러니까 예. 진짜로 막 칼라 인쇄해서. 빌려달라는 네. 애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았어요. 예, 그대로 갖다가 팔았으면은 이놈들을 메가스터디가 될 수 있을 텐데 제2의 맞아, 맞아. 손주온. 그랬던 생각이 떠오르네요. 네. 습관 4는 VIP석은 뺏어서라도 차지한다. 이게 참 되게 재밌었던 게 네 맞아요. 이게 수업시 이제 공부하는 그 교실을 기준으로 교탁이 이제 정면에 있고 이제 4줄 뭐 5줄 이렇게 책상을 배치하는데 VIP석이 가운데 두 번째 열이에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4자리 정도, 그 정도가 VIP 열인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창가 쪽 맨 뒤쪽이 VIP였는데 그건 이제 짱 일제 이런 애들이 노는 아니고. 애들이. 예.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한 그 네. 공부하는 놈들의 VIP석은 2열 네. 가운데 열이. 근데 이거를 이제 콘서트장이나 뮤지컬장 좌석 배치도로 이렇게 네. 뭐 VIP R석 S석으로 하니까 그래 이 자리가 VIP석이구나 비싼 자리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비유가 되게 재밌었고요. 네. 정말 선생님 침 맞으면서 공부해야 잘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쪽에 있으면 확실히 집중을 안 할 수도 없고 놓치기도 어렵죠. 네. 근데 저는 항상 키가 컸던 편이라서 앞에 못 앉았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앞에 많죠. 네. 가리고 좀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예, 뒤에 친구들 있으면 허리도 좀 못 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앉은 키가 워낙 네. 커가지고. 저희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번호대로 진짜 키 순으로 번호를 쭉 매겨놓고 그러니까요. 그냥 번호대로 이렇게 앞에서 쭉 이렇게 앉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지.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보인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앞으로 가죠 그냥 키가 커도.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네. 왜냐면 안경 쓰면 보이는데 굳이 안 보인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앞에 앉고 싶으니까. 그냥 아마 부모님들이 팁을 줬겠죠. 그렇게 하라고 무조건 앞에 가서 앉으라고. 예. 네. 습관 5번은 좀처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네. 아픈 것도 죄라고 하잖아요. 고3들은. 네. 아파서도 안 된다. 아픈 것도 실력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비타민도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고 물 많이 마시고 그래서 감기 걸렸다 약간 왜 올 때 있잖아요. 약간 맹맹하니 감기 올 것 같은데 할 때 막 싸한데 이런 느낌 올 때. 뜨겁게 그냥 맛있는 거 뭐 영양가 있는 거 맞습니다. 잔뜩 먹고 푹 자라. 음. 그게 더 남는 거다. 이런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실력이다. 몸 관리도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2020년은 본의 아니게 감기 네.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요. 겨우 감기 네. 없이 지나갔네요. 네, 손을 워낙 진짜. 깎이서 닦고. 그러니까 더 진짜 조심해야 손 씻기, 마스크 쓰기가 음. 웬만한 질병을 다 막아주는 거야. 특히 네. 호흡기 뭐 이런 거는 어. 거의 99% 네. 막혔지 않나요? 저도 지금? 이맘때 한 번씩 감기 걸려서 방송할 때 그러니까. 되게 곤란했었던 기억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기침 많이 했지.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습관 6은 쉬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한다. 네. 쉬는 시간 때 너무 재밌잖아요. 막 그 매점 다녀오고 막 바쁜데 뛰어다니고 얘기하고 막 난리 나는데 그때 너무 에너지 방전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제 딸 얘기인데 네네. 그 이제 그 요새는 학생증이 그 체크카드예요. 네. 그래서 뭐
아. 돈을 자꾸 넣어달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학생 중에 체크카드구나 네. 세상에. 대학생도 아닌데. 예. 응. 그래서 애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쟤는 주면 다 쓴다고. 제가 어디에 쓰냐 그랬더니 쉬는 시간마다 가서 매점 가서 그냥 다 쏴요? 그냥 얘들아 먹어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충전해줬어. 야. 딸기우 다 쏜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네. 쉬는 시간에 5번이면 5번을 다 내려간다는 거야. 대단하다. 시간마다 배가 고픈 거군요. 네. 귀여워. 네, 참. 그 나이 때는 먹어도 배가 고픈 맞아요.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때는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매점에 못 갔고 음. 점심 시간에만 한 번 이렇게 가게 해줬었거든요. 진짜? 네. 그건 너무 심하다. 저희 학교는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잘 못 갔어. 그런 생각이 나네. 쉬는 시간마다 갈 수 있었으면 아마 점심 시간에 매점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야. 네. 7번째 습관은 정신 상태를 정리정돈으로 증명한다. 이거 진짜 네. 내 정신 상태가 주변에 딱 드러나 있죠. 네. 그리고 정리하고 나면 훨씬 깨끗해지고 마음도 머리도. 이번에 저도 이렇게 책 왜 한 번씩 우리 책이 너무 많이 쌓이잖아요. 정말 책도 많이 보내도 주시고 많이 사기도 사고 또 애들까지도 책을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사고 막 계속 드리고 막 빼고 계속 순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착 빼고 나니까 훨씬 또 내가 누군지 알겠다는 느낌, 깨끗해지는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막 보니까 여기 그 족이 있더라고요. 어지럽히는 능력자들. 그래서 보면은 먹다 남은 쓰레기 내버려둬서 푹 삭히고 썩히는 지저분 능력자, 뭐 이런 비좁은 능력자, 또 이런 친구도 있나 봐요. 커피, 녹차, 허브티, 분말 스프를 다 풀세트로 갖춰놓는 다방계의 능력자도 있나 봐요. 이런 친구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하게 어지럽혀 두면 어떻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돈 실력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도 일본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로 내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정돈이다. 네. 정리가 좀 깔끔하게 돼 있으면 확실히 주변의 시선을 덜 뺏기니까 집중이 좀 그나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묵은 것들을 다 내버리고 싶어서 거의 다 지금 정리하고 그 수거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우연찮게 이제 연말에 이사를 해서 진짜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짐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사할 때마다 깨닫는데 매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또 사죠. 근데 이번에 정말 짐을 어마어마하게 버렸거든요. 네. 버렸는데도 이사 온 집이 심지어 더 커요. 근데 안 들어가 짐들이. 더 비워야겠다. 그래서 막 더 비우고 있어요, 진짜. 정리하는 게 정말 평소에 안 사고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좀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랄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뭐 의무 교육이니까 누구나 공부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다들 살아왔는데 실제로 세계 단위로 이렇게 보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인식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아이들이 그때 너무 막 밥 남기고 흘리고 이러면 이거를 못 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몰라요. 사실. 그렇죠. 모르죠. 그게 또 뭐 겪어보지 못하니까. 전쟁통에 정말 어린 학도병을 생각해 봐라. 그 아이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다 갑자기 전쟁에 이끌려 가서 죽음을 맞았다. 노예를 생각해 봐라. 근데 그들은 얼마나 공부하고 싶었는지 무식이 나의 허점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오롯이 공부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해도 다들 그런데요. 애들 다 공부하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라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느끼죠. 그때 그렇게 공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시절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던 것인지.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웹툰 학원에 다녀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40대부터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기한이 있어 학원이 웹툰 학원인데 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자기가 경험해본 바로는 40대를 받아서 끝까지 이수한 분이 없었다. 너무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에 안 오시는 분이 태반이어서 아예 40대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30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결국 이수 못하고 약간 반만 나가다가 반만 이렇게 수업료를 좀 다시 환불받아서 다 못했어요. 애기들도 어렸었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40대 분들은 왜 애도 봐야 되고 애 없는 분들은 자기 일도 있고 이래저래 삶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부양하는 가족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오롯이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학생들은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 그걸 뭐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막 그런 어려웠던 분들을 얘기한들 사실 막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글을 읽으면 또 와닿아요. 막 노예들이 공부를 엄청 하다가 막 정말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살아보려고 막 결국엔 어떤 걸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감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절대 그렇게 하면 그건 폭력이라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예, 그건 왜냐면은 공감이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대부분 그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애들은 거의 이해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B가 100% 맞는데 애들은 A를 한다니까요. 그렇구나.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안 맞으면 끝까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그냥. 예, 예.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답이 계속 어긋나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안 먹히면 한 가지 더 그래서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부모님 네. 눈물 질질 짜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부모님까지. 네, 우리는 매일매일 고아가 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엄마 아빠 얘기 나오면은 이렇게 다 뭉클해지고 네. 애틋해져요. 네. 그래서 막 오늘 내 교복을 다려주고 이렇게 와이셔츠를 준비해주신 엄마. 그런 또 도시락 우리는 도시락을 싸줬었지만 네. 또 뭐 아침을 이렇게 따뜻하게 차려주신 엄마. 그리고 뭐 엄마 때문에 뭐 준비물 뭐 때문에 못 챙겨가지고 막 엄마가 뭐 샀어야 했는데 못 사가지고 내가 못 챙겨왔잖아 이러고다가 내 공부하느라 얼마 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유세를 떨었지만 사실은 공부 조금밖에 안 했는데 막 그런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공부 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잔소리는 되게 달콤하고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렇게 빠숑님 입장은 이거 안 읽는다, 읽어도 와닿지 않는다 그런 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방법을 되게 갈구하는 학생이었고 이런 게 먹혔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세대적인 특징인지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선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네, 그래서 따뜻하게, 절실하게, 막 듣기 싫은 소리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의 그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만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배들이 좀 많고, 뭐 그게 정말 BTS가 노래로도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책으로도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네, 이걸 좀 알려주는 분들이 많으면 청소년들이 그때 내 진짜 중요한 때였구나. 진짜 아까운 데는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좀 줄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책들을 통해서. 네. 청소년들이 잘 안 읽으려고 하니 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 여러분들이 네. 먼저 읽어보시고 네. 또 자녀에게도 뭔가 네.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같이 나중에 공유하는 방법을 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저희 연초 첫 책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진짜 2021년 새로 시작하면서 내가 무언가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게 공부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이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고 새해 시작 멋지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어김없이 5권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와. 네. 꼭 필요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한테도 새해 인사 좀 남겨주시면 네. 저희도 댓글 성실하게 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